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께서 힘든 시기에 직면하고 계십니다.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이번 동영상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특정 학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동영상이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재수학원에서 유감스럽지만 나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실적 대비를 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된 동영상임을 강조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인간관계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학생들이 재수를 할 때 인간관계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제 경험상 비추어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유감스럽지만 이런 나쁜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면에서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음가짐, 그리고 두 번째 친구 관계를 고를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학원과 어떻게 대책을 해나가야 될지 그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 상담 끝에 내린 결론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최소화하거나 또는 실제로 안타깝지만 발생을 했을 때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마음 자세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선생님, 대응책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 두리뭉실한 얘기 아닌가요? 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선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객관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아끼는 마음인 자존감이 굳건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외로움에 대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재수를 할 때 힘이 들어서 친구를 빨리 새기려는 욕구가 대단히 강하게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 중심에 여러분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은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의 생활 중심에 나를 두고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것만 하나 깨우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재수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에 따른 갈등 때문에 피해보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친구를 빨리 사귀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의견과 취향은 무시해버리고 상대방에 맞춰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단기간 내에 친구를 사귈 수 있긴 하겠지만 막상 그 친구와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피해와 상처는 내 가슴 속에만 쌓이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의견과 취향은 존중을 하지만 무조건 맞춰줄 필요는 없고 공부, 생활, 인간관계에서 모든 생활의 중심에 나를 두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회주의적으로 또는 이기적으로 인간관계를 사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시간을 들여서 신중하게 인간관계를 쌓아가게 된다면 나와 잘 맞는 소위 말하는 베프나 인생의 절친을 구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사귄 친구는 막 사귄 친구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서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실제로 이런 나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가장 훌륭한 복수는 내가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 자세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서 학생과 상담을 한 후에 제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은 보통은 수능 공부에 다시 집중을 하기 때문에 70에서 80% 정도는 그 갈등 구조가 희미해져서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20%에서 30% 정도는 여전히 갈등의 고리가 남아 있어서 제가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사라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을 당한 학생들 입장에선 가슴에 상처가 남아있고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똑같이 복수를 해주느냐? 그거보다는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내가 잘나게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아마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은 가장 훌륭한 복수가 될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데리고 있었던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식당에서 줄을 서고 있다가 갑자기 학생들이 몰리면서 줄이 엉키게 되고 다시 줄이 세워지게 됐을 때 본의 아니게 앞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여학생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학생들로 인해서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지만 학생들은 새치기한 학생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왕따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럴 때 그때 여학생과 제가 정말로 많은 상담을 하고 응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그 학생이 저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입결이 가장 좋은 학생 중에 한 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은 자기를 괴롭힌 학생들에게 똑같이 복수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만들므로써 훨씬 성숙하고 멋지게 그 학생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문제가 도를 지나쳤다. 그래서 나는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로 굳은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원의 성향들이나 또는 갈등 당사자와의 학생들 또는 그 학부형님들과 얘기가 오고 갈 때 중간에 마음이 흔들려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은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에 몰리게 되어서 가슴 아픈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을 위해서 내가 실제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 냉철하고 그리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해결하였다는 소위 말하는 도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친구 관계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여러분이 거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보통 패드립, 색드립, 뒷담화, 편향된 견해 그리고 예절을 지키지 않는 친구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친구는 참 재밌는 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향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 때는 이것이 재미있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 대화의 대상이 되는 학생에게는 알게 모르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되고 그리고 막상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친구들은 정말로 큰 정신적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잘하는 친구들을 재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런 친구들과 사귀면 사귈수록 재미보다는 문제점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야 있잖아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말인데 그 아이는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게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뒷담화를 하는 경우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결국은 이상한 살들이 붙어서 대화했던 내용보다 훨씬 심각한 깊이로 빠져들어서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얘기할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다른 사람이 볼 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무리에 섞여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동급의 친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피해도 나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조심하셔야 될 거고 또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야 너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서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는데 마찬가지 이런 친구들을 사귀어도 별로 도움이 될 건 없습니다. 또 야 무슨 너 출신은 말이야 어떻게 해 또 남자가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이렇게 성적인 문제라던가 아니면 지역적 또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결국은
여러분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사실상 나쁜 일들이 생겨났을 때 필요한 실질적 팁이 될 건데 학원과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상황을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부모님을 동반을 하시고 또 부모님과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 또 관련 학생과 선생님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인해 줄 수 있는 친구를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법적인 절차를 가든 가지 않던지 간에 이런 일들에 대한 공식적 기록을 반드시 남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간 좀 내용이 무거워졌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오랜 동안 상담을 해보고 조치를 취해본 결과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근무하는 학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원들이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면 학원 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가능하면 학원 내에서 해당 학생과 학부모님들 사이에 조용히 문제를 처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건 뭐 학원마다 지침이 있다 그것도 아니고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학원에 근무하는 책임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를 크게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조용히 처리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가 되고 넘어갔을 때 제가 경험을 해보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정말로 성격이 이상한 학생들의 경우 또는 정말로 성격이 못된 학생들이 가끔 있게 되는데 그런 학생들을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피해가 악화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내가 줄 서 있는데 나를 욕했다. 또는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뒤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다. 또는 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또는 가족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했다. 또는 폭력을 행사했다. 또는 성적 희롱을 당했다. 라고 인지를 한다면 빨리 그 주변을 살펴보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입증해 줄 수 있는 친구를 확보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학생 한 명이 공부를 하는데 자꾸 내 뒤에 앉아 있는 어떤 학생이 자꾸 자기를 욕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너 뭐 혹시 뭐 걔하고는 뭐 싸운 적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자습대 쉬는 시간에 자꾸 자기를 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욕을 했다고 이야기한 학생이 놀랍게도 그 학생 뒤에 앉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리하시는 담임 선생님 또는 생활담임 선생님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자리 배치할 때 거기에 앉았던 적도 없고 또 다른 애들 통해서 혹시 걔가 그러면 교실 수업 시간이나 자습 시간에 임의로 자리를 바꿨냐 물어보니까 그렇지도 않았고 또 욕을 했다고 말한 시점에 분명히 학원에서 그 외 공식적 일을 하고 있는 상황도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 욕을 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댁에 전화를 해보니까 역시나 그 학생이 환청을 듣는 학생이라고 부모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희가 이상하게 조치를 했었다면 정말로 억울하게 어떤 학생을 처벌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학생이 분명히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었는데 그것을 담임한테 이야기하고 욕을 한 학생과 욕을 들은 학생이 3자 대면을 했는데 욕을 한 학생이 잡아뗐습니다. 나는 욕한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상황을 입증해 줄 수 없다면 담임도 학원도 처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나를 욕했어라고 주장한 학생만 상황이 좀 더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옆을 돌아보시고 이 상황을 정확히 증언해주고 입증해줄 수 있는 친구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 정중하게 가서 좀 힘들더라도 증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친구의 증언을 확보하는 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부모님과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즉 관련 학생이 누구인지 또는 관련 선생님이 누구인지 또 어떤 내용이 됐는지, 그리고 학원에서 일단 임시로 처리해준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부모님과 상황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관계자분들과 정보를 공유를 했다면 학생 혼자서 해결하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게 통학형이든 독재형이든 기숙형이든 반드시 학원을 방문하셔서 학생과 관련자 학생 또 그 관련자 학생의 부모님까지 같이 모이셔서 대비책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좀 민감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법적인 문제로 확대시킬 거냐, 이건 솔직히 학부모와 학생이 결정하시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뭐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정확하게 그것을 부모님하고 학생이 결정을 하셔야 되고, 만약 법적인 문제로 이끌지 않겠다 그렇다면 대비책을 확인하시고 공식적 문서나 그 서약을 받는 기록을 남기고 서로 공유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재발됐을 때 그 공식적 기록을 가지고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대비를 하신다면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로 강하게 대비를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감한 얘기를 하나만 드리자면, 만약 이런 문제가 나에게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괴롭히는 아이들 다 무시하고 내가 내 공부만 열심히 해서 훨씬 더 성숙된 방법으로 그 학생들에게 복수를 하느냐, 아니면 부모님을 모셔서 또 여러 가지 공식적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실제로 심한다면 법적인 조치까지 취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굳은 마음을 갖고 할 자신이 있느냐, 이것을 꼭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다소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재수할 때 쉽게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니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의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